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제가 오늘은요 참깨를 포트에 파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거는 꿀꿀꿀 정보입니다. 제가요 저희 임실에 풍년농역사라고 그 모종을 12년 동안, 그것도 뭐 참깨, 들깨 뭐 등등등 많은 모종을 키우시는 대표님께요 참깨 파종의 90% 이상 발효율을 높게 할 수 있는 꿀팁을 제가 전수받아 왔습니다. 보통 참깨가요 직파를 해도 아니면 포트에 심더라도요 정말 발효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파를 하든 뭐를 하든 정말 땜빵하기 바쁘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는 정말 꿀팁을 알아왔으니까요 그 방법대로 하시게 되면요 발효율이 높게 성공을 하실 수 있는 영상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알고 자, 참깨를 심으실 때요 이렇게 상토가 있으면 이 상토를 여기다 이렇게 물을 따다가 물을 먹여서 물에 먹이는데 한 이렇게 살짝 수분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약간 원래는 이렇지 이렇게 이런 예, 완전 바짝인 이런 거를 물을 좀 넣어서 한 요 정도 집어지는 위치 정도를 맞춘 다음에 이걸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딱 넣잖아. 이걸 넣은 다음에 담아서 계속 쌓아 여기다 이렇게. 네. 그리고 맨 위에서 이렇게 눌러줘. 예. 알잖아 이거?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했다 치고 여기다 이제 씨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흙으로 덮어서 쑥. 이렇게 딱 덮어서 이걸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물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이걸 이대로 이제 한 10단이나 15단 정도 싸서 온도가 되는 데는 온도 30도를 유지해서 놓으면 3일 되면 뿌리가 나오고, 그런 데가 없으면 이렇게 싸서 이렇게 딱 이런 걸로 덮어 놓으면 예, 그늘지게 검정 비닐로. 하루나 더 길게 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발화실에서 3일이면 한 4일 정도 되면 이제 뿌리가 이제 나오면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딱 깔아서 부직포 씌워가지고 한 이틀 놔뒀다가 딱 거두면 이제 실패가 거의 없지. 예. 자, 정말 참깨 키우는 노하우 꿀팁 배웠습니다, 오늘. 지금 뭐 심은 거예요? 참깨. 참깨! 참깨, 들깨 하는 그 참깨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뿌리가 나면 네. 밖으로 빼내지 이제. 아, 그러면 여기 저장 온도가 있어요? 30도. 30도 온도에. 아, 맞아. 이게 참깨가 온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 25도? 나는 찍지 말고. 이미 잘생긴 대표님 나왔습니다. 우리 풍년 대표님. 아우. 30도. 30도에 맞춰서 이렇게 씨알을 온도를 맞춰준대요. 딱 이틀치. 지금 참깨 씨를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이틀 됐는데 이렇게 30도, 나왔어요. 30도. 딱 맞아. 한 이틀이나 3일 뿌리를 이렇게 내렸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바깥에 내놓고.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하우스 같은 데다가 부직포 같은 걸로 온도 좀 높게 해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훨씬 더 발화가 빨리. 나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한 판에 200개짜리인데 네. 이제 밖에다가 온도를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햇빛을 보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여기서 있을 때 200개에서 한 95% 나온다고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한 80, 75%, 50%도 제가 작년에 진짜 포트에 파종했는데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50% 정도밖에 안 나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이게 원래 이 발화는 이 불도 끄고 햇빛이 없는 상태에서 온도가 30도, 네. 습도 이제 이렇게 좀 한 80% 정도 됐을 때. 근데 이걸 집에서는 우리가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맞춰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덮어줘야죠, 뭘로. 뭐 비닐이나. 검정 거. 아, 좀 햇빛이 안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온도를 맞춰주고. 온도도 그리고 이제 맞춰주고. 그걸 덮어주면 이제 습이 어디로 안 도망가니까. 아,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우스에서 한 포트로. 2일, 3일 이렇게 이제 놔두면 이제 이걸로 이제 뿌리를 봐서 이제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살짝 열어서 햇빛도 보게끔 딱 해주면 90% 가까이 이제 올라오죠. 아, 이거 정말 꿀팁이네요. 이걸 밖에다가 놓고 그냥 이게 씨 파종해서 물 주고 그냥 밖에다가 보통 저는 작년에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발화율이 발화율이 이제 한 50% 이상밖에 안 떨어질 된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거의 95% 정도 이제 쭉 나올 수가 있죠. 저도 올해는 이 방법으로 꼭 한번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지그자그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습이 또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마를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다 쌓아놔도 돼요? 싸놔도 아, 이게 너무 양이 많이 많아질 말고 때?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만? 습이
물이 너무나 많이 가 있으면 네. 녹아 이게. 물도 많아도 녹아요? 마- 그러면 포트에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주면 안 되나요? 저 상태에서 딱 깔았을 때 이 정도 색깔이 이 색깔 정도. 그러면 거의 포트 색깔이 말라 있는 말라 상태인데?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제 더 잘 올라오고. 물이 물이 그러면 많이 가면 이런 식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이런 데가 씨가 이게 골아버려 그냥. 뜨거워서. 보통 그래서 참깨 파종은 물 안 주고 심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죽인 습이 또 없으면 이제 이게 뿌리가 안 내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까 같은 것을 딱 깔고 한 2, 3일 정도 저렇게 해놓은 네, 다음에 해놓은 다음에 물기가 한 이 정도 됐을 때도 그냥 놔둬야 돼. 아까 저 정도. 이렇게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놔두고 그 다음날 살짝 주고 이걸로 이제 뜨거울 때는 이걸로 덮어줘야 돼. 햇빛에 완전 네. 직접적으로 안 가고. 노출을 시키지 않고 부직포 한 장으로 햇빛을 좀 차단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온도가 25도 이상 올려줘야 돼. 아. 20도 이상. 이렇게 한 며칠 정도를 해놔야 돼요? 이제 싹이 올라올 때까지? 딱 올라오면 이제 열어줘도 돼. 이 정도 싹이 올라올 아니, 이 정도 싹이 때까지는 아니고 이거보다 작게. 이제 올라올 때는 이제 더 어리게 올라오지 작게 그냥. 이제 해가서 한 요 정도, 요 정도. 그 정도도 아니고 그 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이렇게 요만큼? 이 정도 올라오면 요 정도 올라오면? 햇빛을 봐야 얘가 그러니까 이제 입수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부직포를 걸어주고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처음에 이렇게 안 올라와. 그냥 빼쪽 올라와. 빼쪽하게 올라와요. 그것이 한 70% 80% 되면 이제 이렇게 열어줘야지. 이제 참깨 싹이 요게 지금 이게 빼쪽하게 얘가, 올라왔을 때 나이는 먹은 거고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부직포를 열어주시면 된대요. 이게 올라온 거야 지금이. 지금 얘같이 이렇게 싹이 올라올 때 요때쯤 이제 비닐을 열어주시면 된대요. 그리고 수분기가 이렇게 조금 완전 마르진 않았지만 촉촉함이 살짝만 있는 정도로 습을 유지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많으면 오히려 올라왔을 때는 상관없는데 올라오기 전에 이게 이제 이런 거 보고 여기다가 말랐다고 한 이 정도 돼서 물을 주면 그쵸. 얘네들은 안 올라오고 지금 여기도 좀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 확실히 얘가 그러니까 싹이 올라오기 전에는 한 요 정도의 땅인 상태가 있을 때 얘가 발화가 더 잘 되고 올라올 수 있대요. 자, 보셨지요? 풍년 대표님의 참깨, 발화율 높게 파종하는 방법 꿀팁 보셨지요? 자, 저도 지금 그 방법처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상이 길었지만 요약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토에 물을 어느 정도 촉촉하게 물 수분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 트레이에 포트에다가 상토를 넣어서 씨를 파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위에다가 상토를 덮고 나서 이때는 물을 또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단이든 20단이든 수분이 뺏기지 않게 그대로 엇갈리지 않고 포개가지고 쌓아 놓으시고요. 그늘진 곳에, 햇빛에 말고요. 그늘진 곳에 또 비닐을,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비닐을, 검정 비닐 같은 걸 덮어주고요. 그리고 온도를 저희가 또 일반 하우스에서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 따뜻하게 부직포나 뭐 이불 같은 걸로 온도를 좀 맞춰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 해주시고 한번 포트 안에 거를 한번 빼보세요. 그래서 그 씨앗에 싹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서 이제 꺼내신 다음 직접적인 햇빛을 노출을 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햇빛 있는 하우스 안에 내놓으시고도 부직포를 한 이틀 정도 덮어주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물이 촉촉하게 마음껏 뿌려주시면 안 되고요. 상토가 약간 거의 좀 마른 느낌으로 싹이, 뾰족한 싹이 나올 때까지 물을 주지 마시고 그렇게 한 이틀을 부직포를 덮은 상태에서 내비두셨다가 참깨 입수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면서 입수가 나오기 시작할 때 부직포를 걷어주시면 되세요. 물을 이제 입수가 나오게 되면 상토의 수분이 마르지 않게 물을 주시면서 키우시면 되세요. 이때 싹이 나오기 전에 상토가 너무 계속 축축하게 있으면요. 그 안에서 열을 받으면서요. 그 참깨 씨가 녹아내린다고 하시네요. 자, 이런 방법으로 한번 들깨 아줌마와 함께 참깨 파종 90% 이상 발효율 높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제가 전에 영상에 임실의 풍년 육묘장에서 참깨를 잘 기르시는 노하우를 제가 배워와서 제가 영상에 담은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대로 저도 파종을 했습니다. 제가 발효율을 보니까요. 저는 그분처럼 아주 잘 100%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파종을 하고 딱 1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파종을 했는지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수분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었을 때 살짝 뭉쳐지는 느낌. 자, 넣어주고요.
꾹꾹 눌러서 진짜 참깨가 파종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땜빵하기 바빴는데 요번에는 직파도 하긴 하겠지만 종자 코팅되어 있는 씨앗은요 포트에 먼저 심어보고 나머지는 또 이제 직파로 해서 심을 생각이거든요. 자, 정말 우연찮게 놀러 갔다가 고추 사러 갔다가 아주 좋은 꿀팁 배워왔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 트레이는요 보통 참깨는 200구짜리 구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씨는 하나씩 넣으셔서 파종하시면 되세요. 저는 종자 코팅되어 있는 참깨 씨는요 슈퍼 태강 참깨를 작년하고 같은 걸로 파종하려고 합니다. 거기 유모장에서도요 딱 이 걸로 파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수확량도 나름 괜찮았고, 요거는요 종자 보급소에서 이제 받은 건백이라는 참깨 품종에 받아와서 요것 또한 제가 포트에 한번 파종해서요 발열이 어떤지 볼 건데요. 이제 코팅된 종자 씨앗은 하나씩만 넣어도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코팅되어 있지 않은 씨앗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두세 개, 세네 알씩은 넣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파종해 보고요. 발화율이 어떤지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기 핑크색 씨앗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짜잔, 이제 위에 또 상토를 덮습니다. 잘 자라주렴. 며칠 전에 제가 참깨를 포트에다가 파종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도 담았는데요. 포트에다 심고서 이제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는요 이렇게 이불과 비닐봉지를 덮어서 만들어 놓은 지 오늘이 5일째 됐는데요. 최근에 참깨를 파종하고 나서요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 4일 정도의 확인을 봐야 되는데 제가 하루 정도 더 있다가 지금 반나절 지나고 지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저는 그냥 보통 이 참깨 발화 온도를 30도를 맞춰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 여러 겹겹을 물통 덮어놨거든요. 뭐 그냥 굴러다니는 거 하나 더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굴러다니는 이불도 하나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걸 열어봤는데 비닐을 여기 밑에 끝까지 이렇게 깊숙하게 여기까지 완전히 덮어주고요. 이렇게 비닐을 덮어서 수분 관리를 유지했는데요. 이 비닐 속 안을 보시면요 아주 물기가 수분기가 촉촉하게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봉지 안에 그 상토에 촉촉하게 물을 담았던 그게 이제 수분이 증발되지 않고요. 이렇게 수분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지금 이렇게 손으로 물방울이 보이시죠? 요 안에 수분이 적당하게 유지가 되어 있었고요. 자, 비닐을 열어주고요.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참깨가 발화가 됐나 싹이 났는지 한번 봤더니요. 제가 비닐을 걷고 포트 안에 요 안에서 하나 꺼내 봤더니요. 싹이 잘 나왔습니다. 자, 요게 참깨예요. 잘 나왔죠? 자, 요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싹이 이렇게 났으면요. 요거를 이제 다시 햇빛에 있는 곳에 옮겨주고 이제 부직포를 한 이틀 정도 덮어주고요. 이제 싹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다시 빼서 싹이 올라와져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무슨 핀셋 들고 제가 과학자가 된 것 같아요. 오, 바로 보여요. 바로 보여요. 역시 이것도 잘 파종이 됐고요. 지금 상토가 지금 이거는 맨 위에 장 상토라서 지금 상토가 좀 말라져 있어요. 근데 요것만 말라 있지 요 아래 칸으로 겹겹이 쌓아놓은 상토는 보니까 아직 촉촉합니다. 이렇게 약간 수분기가 살짝 있는 촉촉함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햇빛 있는 곳에 부직포를 한 이틀 동안 덮어 놓으셔야 되는데요. 이때 물을 주시면 이 싹이요, 참깨의 싹이 이 안에서 열을 받고 녹아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주시면 안 되는데, 자, 맨 위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건조해 있어서 요것만 아주 살짝은 제가 물을 약간만 뿌릴 거고요. 이 밑에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마른 듯한 느낌의 촉촉함이 살짝 남아 있어요. 이게 화면으로는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진 않지만 제가 이거 상토 물 어느 정도 뭉쳤을 때 그 위치에서 더 이상 물 안 주시고 하시면 되고, 맨 위에 장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은 맨 위에 장 정도만 살짝만 물 뿌려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햇빛 있는 하우스로 온실 속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포트를 이제 햇빛 있는 하우스로 옮겼는데 확실히 맨 위에 쌓아놨던 것들은 이제 상토가 조금 마른 느낌이 이렇게 보이고요. 요거는 가볍게 물만 살짝 껴줘주고 이게 약간 마른 듯한 느낌으로 이틀 동안 이제 햇빛에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위에 부직포를 씌워서 이틀 정도는
뾰족한 싹이 올라올 때까지는 이렇게 내비두시면 되세요. 자, 지금 여기저기 지금 요게 핑크색들이 이제 참깨들인데요. 싹이 발화가 잘 됐습니다. 여기도 깨져서 싹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또 덮어주고 있는 요 친구 세 판만요. 맨 위에 것들만 물 한번 뿌려줄게요. 살짝. 정말 살짝만 뿌려주시면 돼요. 자, 부직포를 덮어줬습니다. 이틀 후에 또 관찰해 볼게요. 참깨가 발화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종자 코팅된 씨가 아니라 일반 참깨를 뿌린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많이씩 넣었거든요. 근데 파종이 잘 됐는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자 코팅된 씨보다 일반 씨를, 참깨 씨를 넣은 게 더 발화가 빨리 되고 있네요. 참깨를 파종한 지 일주일 되는 날인데요. 얼추 한 절반 이상은 이제 참깨들이 싹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아직 안 나온 놈들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상토가 너무 마르지 않게 수분 관리를 해주면서 키우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부직포를 걷어주고 이제 관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만 올라오네요. 이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아직 안 오른 것도 있어요. 올라오려고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안 된 건지 요거는 이제만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들쑥날쑥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사이드 끝라인이 거의 파종이 잘 안 됐네요. 하지만 이렇게 중간을 보면 많이 올라왔고요. 여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사이드 쪽이 조금 파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발화가 좀 안 됐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씨를 물고 오는 것들은 지금 이제만 올라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여기를 보면 아주 그냥 초록초록하죠. 요 참깨는요, 제가 종자 코팅된 참깨를 파종을 안 하고요. 일반 참깨 코팅되지 않은 거를 막 제가 3-4알씩 넣었거든요. 근데 얘가 오히려 종자 코팅된 것보다 더 하루는 더 빨리 올라왔어요. 그 종자 코팅 거를 깨지 않고 올라오니까 더 발화가 더 빨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통 1개나 2개여야 되는데 막 3-4개 올라온 것도 있고 이래서 나중에 가위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잘라줘서 이놈들은 솎아주면서 심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래도 파종이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파종이 잘 되고 있는데요. 이제 수분 관리를 잘 해주셔서 이제 싹이 조금 더 짱짱하게 키우셔야 되니까 이제 상토가 마르지 않게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물 주시면서 짱짱하게 모를 키우시면 되시고요. 올해는요, 가뭄이 지금 20일 넘도록 지금 가뭄이, 봄 가뭄이 너무 심해서 참깨를 직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그만한 이유가 거의 직파로 제가 할 생각에 어느 정도만 지금 땜빵할 용으로만 지금 제가 참깨를 포트에 해놨는데요. 아, 도대체 지금 두둑은 만들어 놓고 물을 못 뿌려 놓고 지금 비닐 멀칭을 못해서 참깨를 직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참깨를 직파를 해야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만약에 포트에 참깨를 심으신다 그러시면 올해처럼 이렇게 가물 때는 직파가 어려우니까 포트에 심으셔서 참깨를 파종하시는 방법도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 목 키워가지고요, 또 심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고소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 참깨를 심으러 나왔습니다. 자, 요즘에 날씨가 너무너무 이렇게 가물 수가 없네요. 가물어서요. 참깨를 직파를 시기를 계속 놓치다가요. 어젯밤에요. 비가 살짝쿵 아주 그냥 찔끔 내려줬어요. 그래서 두둑을 만들어 놓은 곳에 또 얼른 그물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요. 호스로 물 그냥 뿌려가며 비닐 멀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만큼 오늘 참깨를 직파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올해는 너무 시기를 놓쳐가지고 저처럼 언제 심나 이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참깨를 심는 시기는요, 이 날짜보다도 땅의 지온이 몇 도인지를 따라서 심으시는 게 좋거든요. 참깨의 발화 온도는요, 지온이 18도 이상은 돼야 발화가 잘 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작물 발화율보다요, 이 참깨가요, 발화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온의 온도도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참깨를 심는 날짜는요, 5월 중순경부터 5월 말 정도까지 이제 심으시면 되고요. 모종으로 심으신다 그러면 뭐 6월까지도 심으셔도 가능은 하세요. 참깨밥 만드실 때는 퇴비량은 1000kg에서 1500kg 넣어주시면 되고요. 시비량 남겨놓겠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또 하나, 참깨는 이제 병충해에 취약한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밥 비닐 멀칭 하시기 전에 토양 살충제까지 넣어주시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가져온 참깨는요, 두 종류의 참깨를 심을 생각인데요. 하나는 요거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모종 가게에서 쉽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슈퍼 태강 참깨입니다. 작년에 제가 요걸로 심었었는데요. 요 참깨 같은 경우는 종자 코팅이 되어 있어서 뭐 역병에도 좀 강하고 이렇게 넣기가 좀 편한 장점이 있고요. 자, 요 슈퍼 태강 참깨 같은 경우는 300평 기준에 90kg 이상의 수확을 할 수 있는 다수학 품종이라고 하고요. 저는 요번에 이 종자 코팅은요, 이렇게 포트에 옮겨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우스 안에서 기르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 건백은요, 종자 보급소에서 보급받은 참깨인데요. 이 참깨 이름이 건백이고요. 참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수확을 할 수 있어서요. 300평 기준에 119kg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것 또한 처음 심어 보는데요. 수확량이 많은지는 또 제가 잘 키워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나중에 또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깨는 뭐니 해도 수분을 어떻게 잡고 잘 유지하냐에 따라 참깨 발화율이 높은데요. 참깨는 다른 작물하고 다르게요, 깨를 뿌리고 나서 물을 주면요, 발화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심으셔야 되냐면요, 땅을 충분히 수분기를 어느 정도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은 깨를 넣어주시고 그렇게 키우셔야 참깨를 잘 직파를 성공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올해 비 소식 때문에 요 수분 유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분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올해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직파율을, 발화율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 참깨를 심고 나서요, 보통 흙을 덮어주시잖아요. 근데 흙을 덮지 마세요. 흙을 덮지 마시고 어떤 걸 덮어주시냐면요, 자, 상토가 있으시면요, 상토를 조금 더, 여기 지금 일반 상토는 되게 뽀슬뽀슬 말라 있잖아요. 여기에 살짝 평소에는 그냥 이 상토만 넣어주셔도 되는데 요즘같이 날씨가 워낙에 가물 때는요, 여기에도 수분을 살짝 물을 넣어줘서요, 약간 수분기가 있게 한 상태에서 상토를 덮어주시면 좋으세요. 아니면 이 상토가 없으면 모래를 덮어주시면 참깨가 뚫고 올라올 수 있도록 발화율을 더 높게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가물기 때문에 참깨를 다 심고 모래나 상토를 덮어주시고 나서는요, 꼭 올해는 필수는 차광막이나 부직포를 꼭 덮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땅속의 수분을 유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씨를 파종하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뿌려주면 되지만 이게 참깨 같은 경우는 물을 뿌려주면 땅이 다져져서요, 발화가 어렵기 때문에 수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부직포나 차광막 꼭 덮어주시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참깨를 종자 코팅이 아닌 참깨를 파종하실 때는 자, 뭐 한 4-5개, 근데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냥 올해는 너무 가물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솟구는 작업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적당량 많이 넣으세요. 자, 살짝 지금 물을 흠뻑 주었고요. 이 상태에서 살짝 파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몇 알 툭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 자, 물기 어느 정도 묻힌 상토를요, 이제 복토를 해주시는데 이 구멍 밖에까지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시고, 자, 여기도 또 이렇게 덮어주고, 자, 이렇게 구멍 뚫어서 흙 덮고 상토 넣고 모래나 상토로 덮어주신 다음에, 자, 한 고랑 한 고랑 할 때마다 저희는요, 지금 이쪽은 부직포를 덮어주고요, 또 이쪽은 차광막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른 덮어주셔서 수분 유지 잘 해주시면서 참깨를 직파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상토를 덮어 주었고요. 자, 요 비닐 멀칭은 참깨 심는 전용 비닐이라서 여기 간격이 한 20cm 간격이고요. 이렇게 2줄 참깨를 심었습니다. 자, 직파를 하셨지만요, 또 제대로 안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땜빵용으로 포트에 한두 판을 꼭
요 직파하시면서 포트에 심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안 나온 것들 땜빵용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으세요. 자, 이렇게 한 싹이 올라올 때까지는 차각막이나 부직포를 잘 덮어주셔서 수분 유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싹이 올라온 다음에는 이제 한꺼번에 많이 넣기 때문에, 아니 잘 나온 놈들은 한꺼번에만 10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솎아주는 시기는요, 이제 한꺼번에 막 너무 많이 뭉탱이로 올라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절반 정도는 이제 솎아주시고요. 그래도 요즘에 워낙에 가물어서 얘네들이 작황 상태가 어떨지 모르니까요, 최소한 한 구멍에 4-5개는 있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제 상황 보면서 솎아주시는 작업을 또 여러 차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솎아주는 작업을 또 하시다가 이제 쑥쑥쑥 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꽃이 피고 개화한 40일 후나 아니면 수확하기 전 한 20일에서 25일 전에는요, 또 꽃이 순지리기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순을 끝을 잘라주는 작업을 안 해주시면 이 참깨꽃은요, 마냥 피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깨가요, 위쪽은 이제 깨가 잘 연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순 지리는 작업 또한 해주셔야 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요, 참깨 잘 파종해서 잘 자라는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참깨를 외치면서 또 참깨밭에 나왔습니다. 올해는 워낙에 날씨가 봄 가뭄이 심해서 참깨를 파종하는 시기, 모종을 옮기는 시기 또한 되게 늦었는데요. 저 또한 그래서 좀 늦게 옮겨 심었습니다. 요쪽 한 세고랑은요, 이제 직파를 한 5월 26일 날 했어요. 3달이 조금 안 됐고요. 여기는 이제 포트에 모종을 키워가지고 옮긴 지 한 이제 10일 조금 넘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직파한 것보다 모종으로 키운 옮겨 심은 참깨 작황 상태가 조금 더 좋은 상태인데요. 지금 곧 장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가 올라오는 이 시기, 장마가 오기 전에 참깨밭에 해야 할 일을 해야 이 참깨를 잘 끝까지 키울 수가 있는데요. 이 참깨란 작물이요, 정말 까다롭습니다. 아주 그냥 모종 키울 때부터도 까다로운 놈이요, 그 키우는 과정도 까다로워요. 모종도 발화가 잘 안 돼서 직파를 하든 포트에 옮겨 심든 이게 발화 성공률이 높지가 않잖아요. 키우는 과정도 아주 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병충해 관리를 해야지만 끝까지 키우실 수가 있는데, 지금 장마가 올라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은요, 첫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컸다면 솎아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참깨를 품종이 2가지가 있거든요. 다분지락에서 가지가 여러 가지 올라오는 참깨를 심었는지, 아니면 외대깨에서 얄쌍하게 길게 올라오는 참깨를 심었는지, 요거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솎아주는 과정은 보통 짱짱한 놈 하나 정도를 남기는데요. 저처럼 외대깨를 심으셨으면 뭐 2개까지는 남겨 놓으셔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상태는 내가 이제 밑거름이나 밭 상태에 영양분이 많다 그러면 2개 정도 남겨주시면 되고, 좀 척박한 땅에 심은 것 같다 그러면 1개만 남겨놓고 이제 키우시면 되는데, 이 솎아주는 작업을 해주실 때요, 이놈의 구멍성에 왜 이렇게 또 풀도 함께 같이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풀도 함께 솎아주는 작업을 해주시고요. 제가 솎아줄 때요,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제가 솎아줘서 잎수도 너무 좋고 뿌리가 또 이렇게 잘 뽑힌 것들을요, 제가 이렇게 또 키우다가 죽은 놈도 있잖아요. 거기에다 제가 이렇게 옮겨 심어줬거든요. 근데 이 놈이요, 땅에 수분만 잘 맞으니까요, 잘 살아났습니다. 참깨는 이거를 뽑아가지고 옮겨 심으면요, 들깨는 그냥 물만 묻혀도 옮겨 심어도 잘 자라지만 참깨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근데요, 참깨 잎이 잘 크고 뿌리도 잘, 실뿌리가 잘 난 고에 모종을 뽑은 거를 옮겨 심어 봤더니요, 요것도 잘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 땅의 수분 상태만 잘 유지가 된다면 잘 살아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옮겨 심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참깨들은 전에 심은 거라 이렇게 파릇파고 큰데, 요거는 제가 좀 잘 자란 거 한 요 정도 됐을 거를 한 요게 한 5cm에서 7cm 됐을까요? 요 사이즈를 제가 옮겨 심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금 뭐 낮에 꽃을 내지기도 했지만 지금 잘 활짝을 하고 있고요. 또 보여드릴게요. 요 놈도 아주 요 놈은 더 작은 거를 제가 했는데, 낮에 조금 이게 비닐에 이렇게 다니까 꼬슬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살았습니다. 요 놈 하나는. 자, 여기는요, 이렇게 제가 돌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요것도 이제
요것도 안 뽑았네요. 보통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직파한 곳이라서 직파한 곳은 한 2개 정도 남기고요. 모종으로 심은 곳은 하나씩 제가 심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제가 돌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요것도 또한 제가 옮겨 심은 게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참깨는 옮겨 심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도 이게 환경에 따라 땅의 수분과 그 실뿌리의 뽑힌 상태와 잎새의 뭐 이런 게 상태를 보고요. 옮겨 심으면 이렇게 살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나 간혹 이제 죽은 곳에 뽑아다가 한번 옮겨 심어 보세요. 살면 너무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키울 수가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제 약을 방제를 하셔야 되는데, 장마 전에 일단은 요 시기에 한 요 정도 이렇게 자라고 나면요. 자, 병들이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 참깨에서 병이 많이 오는 게 잘록병. 잘록병이 다른 말로 이꽃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역병이 또 많이 옵니다. 역병, 그리고 입마름병, 시드름병, 그리고 또 균이 들어가는 그 반점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살균과 살충제를 같이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장마 전에 한 차례 해주시고 또 작황 상태를 보면서 한 열흘에 한 번씩 2-3번 정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기를 좀 봐달라고 요놈들이 아주 까칠해요. 그래서 수시로 한번 들여보시면서 방제를 해주시고요. 역병이 들어가는 그 약재 이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거는요, 살고 계신 지역에 농약사를 가시면요, 참깨밭에 역병 그리고 잘록병 약 주세요 하면 추천해주는 약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추천에 10일량 참고하셔서 역병과 그 다음에 살충제 약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방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거 꼭 해주셔야 나중에 참깨 심은 거 끝까지 수확을 잘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병충해 관리 중에 지금 한 요만큼 자랐을 때요. 저희 거는 아닌데요. 옆에 농가가 좀 일찍 심은 참깨밭에 벌써 병이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반점이 생기는 어떤 병인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옆농가 참깨밭인데요. 이렇게 막 입마른 병 같기도 하고 반점이 아무튼 이렇게 병이 왔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약을 방제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잎수도요 꼬슬라지고 말라지면서 작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한 얘네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이게 크는 것도 더디고 몸살을 앓거든요. 그래서 참깨를 심으셨다면 그냥 안전하게 지금 한 차례 장마 전에 방제를 꼭 해주시고 열흘에 한 번씩 2-3차례 꼭 해주셔야 참깨를 잘 수확하실 수 있으세요. 참깨 같은 경우는 무한화가예요. 그래서 꽃이요. 수확할 때까지도 계속 마냥마냥 핍니다. 그래서 그 꽃을 적심해주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한 30cm 됐을까요? 이 정도 자라고 나면 이제 참깨가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그 꽃이 피면서 한 마디가 22마디에서 25마디가 자라는 시점에서 이제 끄트머리를 따주는 적심을 해줘야지만, 참깨의 끝까지 그 깨가 잘 연글 수가 있고요. 그 시기는요, 개화가 시작되는 한 40일 후쯤이 되고요. 아니면 수확 전 20일 전이 되는데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마디를 세어보세요. 22마디에서 25마디쯤 이렇게 끝을 적심해 주시면 되세요. 자, 참깨를 심으셨다면 이렇게요. 장마 전에 지금 꼭 해야 할 병충해 관리 꼭 하셔가지고요.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와, 여기는요 3마리가 있어요. 3마리가. 야, 늦게 발견했으면 얘도 오늘 안에 또 다 잘라 먹을 뻔했네. 야, 3마리. 너 이리 와, 이놈의 새끼들. 그냥 혼났어 너희들. 너는 죽음이다. 나 들깨하지 마봐대. 참깨밭에 온 거는 너의 큰 실수야. 모조리 죽여버리겠어.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 참깨밭에 출동했습니다. 5월경에 심은 참깨가요, 이제 하얀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올해 봄가뭄을 심해서 좀 늦게 파종을 해서 한 5월 26일경에 파종을 했기 때문에 꽃이 이제 슬슬 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좀 일찍 심으신 분들은 꽃이 조금 많이 만발하게 피었을 겁니다. 이렇게 참깨꽃이 개화하면서 예쁘게 피기 시작할 때쯤 꼭 해야 할 일, 이거를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요, 제대로 된 참깨를 수확을 못 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고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면요, 꽃을 좋아하는 요놈,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잔뜩 놀러 옵니다. 바로 노린재 피해가 극심할 때인데요. 요때 요 시기에 살충제를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노린재가요, 좀 전에도 제가 이렇게 봤죠. 바글바글바글 합니다. 요것들이 와서요, 집을 쭉쭉쭉쭉쭉 빨아먹고요. 그냥 생장점 있는 데를 똑 아무튼 잘라주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제 꼭 해주셔야 되고요. 노린재를 방제하실 때 또 살균제까지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참깨는요, 아주 까다로운 작물 중에 하나여서 입마름병, 시드름병, 역병 이런 병들이 많이 오게 돼요. 지금 당장 이만큼 자랐다 그러면 이제 잘록병이라는 이꽃병은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그 약은 약제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참깨가 조만하게 자랐을 때 오는 병이로서 그때는 초기에 이제 약제를 해주셨어야 되고요. 자, 요는요 잘록병이 온 거예요. 잘록병도요 어렸을 제법 이 정도만 지금 한 25cm 정도는 컸는데도요 이렇게 잘록병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줄기가 이렇게 마르면서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은 이꽃병이라도 하고, 자, 요것도 잘록병이 왔죠? 와서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줄기가 말라가는. 하지만 이 정도 이제 크고 나서는요 이제 잘록병이 오지 않습니다. 자, 시드름병이 걸리게 되면요, 줄기가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시커멓게 말라 죽고요. 그리고 역병은요, 줄기가 아주 다 그냥 폭삭 다 말라 죽는 병이 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은 시드름, 입마름, 그리고 역병약을 해주시면 좋고요. 걸리기 전에 뭐든지 방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걸리기 전에 방제를 하실 때는요, 이 간격이 뜨문뜨문 되지만요, 이제 걸리고 나서는 막 3일에 한 번 간격이든 자주 해줘야 되니까 지금부터 꼭 서두르셔서 걸리지 않았더라도 참깨는요, 꼭 해주셔야 나중에 참깨를 수확을 잘 하실 수가 있으세요. 살균 살충제의 약들은요, 농약사를 가시면 추천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주신 약재를 가지고 이제 방제를 하시면 되고요. 이 뒷면에 또 며칠에 한 번씩 간격으로 하라는 문구도 써 있고, 아니면 농약사에서 여쭤보시고 그 간격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자, 요거를 약을 하실 때도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한다고 해서 효과가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하냐에 따라서 약발이 짧았고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약을 살포하실 때는요, 아침 이슬 촉촉하게 있을 때 하셔야지 그 약이 쫙 입에 달라붙어서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아침 이슬 있을 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또 다음에 해야 할 일은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요, 이 참깨가요 엄청 자라요. 그리고 이 참깨꽃은요 무하나라 꽃이 마냥 수확할 때까지 아주 계속 피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2m 이상까지도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깨가 무럭무럭 크지만 또 큰 만큼 쓰러질 염려가 있겠지요. 그래서 참깨를요, 줄을 쳐줘서 도복이 되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하는 일을 해주셔야 돼서요. 저희 신랑이요, 어제 힘들게요, 말뚝 박아줬어요. 그래서 고추처럼 촘촘하게 지주대를 박진 않아도 되고요. 듬성듬성 받아서요, 고추끈을 묶어주는 작업을 일단 해주셔야, 요게 한 2줄, 3줄 정도까지는 쳐주셔야 이제 태풍 오고 이럴 때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요게 쓰러지고 나면요, 참깨는요, 물만 닿으면요, 썩어버려서요, 수확을 못합니다. 쓰러지는 거 예방하기 위해서 줄을 채는 작업까지 꼭 해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참깨 농사의 성공은요, 참깨는요, 비를 엄청 싫어해요. 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오히려 감을 때 참깨 농사가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감을 때는요, 진딧물이 또 날립니다. 그래서 진딧물 약재까지 함께 포함해서 뿌리신다면 더욱더욱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배수로 정비를 잘 하셔야 돼요. 두둑을 좀 높게 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고랑과 고랑 사이를 배수로 정비를 잘 하셔서 좀 두둑이 좀 높지 않다 그러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이 고랑을 잘 물이 빠지도록 배수로 정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참깨꽃이 필 무렵 이런 살균 살충제로 잘 방제하셔가지고요, 참깨 수확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참깨 또 순재르는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너 딱 걸렸다. 이리 와. 노린재 발견. 요놈이요, 이렇게 참깨꼬투리가 생기면 아주 쪽쪽, 아주 그냥 빼먹어서요, 참깨를 수확을 잘 못하게 만드는 범인입니다. 범인 검거.
참깨 들깨 고소한 참깨.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이렇게 참깨를 외치면서 들깨 아줌마가 참깨밭에 출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8월 상순이 되면요, 이 시기에 꼭 요일을 해야지만요 참깨가 아주 빛깔도 때깔도 좋게 되고요, 품질이 좋은 참깨를 수확하실 수가 있거든요. 들깨 아줌마가 지금부터 참깨꽃 바라보면서요 설명해 드릴게요. 참깨를요 보통 5월부터 심으십니다. 근데 올해 봄가뭄이 심어서 저는 제 참깨를 심는 시기가 좀 늦어서 6월 한 중순부터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심었는데요, 진짜 뒤늦게 심은 놈도요 아주 처음에 심은 놈 쫓아가느라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요 거의 크기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쫓아가면 참깨가 잘 자라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8월 초가 되면 이제 품질 좋은 그리고 빛깔 좋은 참깨를 수확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바로 순 지르는 일인데요. 순 지르는 일은 뭐냐면, 이제 참깨꽃 같은 경우는요 무한화로 꽃이 마냥 핍니다. 밑에 아래에서 이제 깨가 여무르는데요, 여물어서 꽃들이가 벌어져 씨가 그냥 막 바닥에 쏟아지더라도요 꽃은 계속 무한대로 피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래에 참깨들은 잘 빛깔 좋고 때깔 좋게 잘 양걸어서 수확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순을 잘라주는 순 지르는 일을 해주지 않게 되면요 여기 위에는 참깨는 잘 연글지가 않아서요 때깔이 별로 좋지도 않고 품질이 좋은 참깨를 수확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럼 이 순 지르는 일을 언제 하시냐면요, 보통 우리가 참깨를 심어 놓고요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부터 시작해서요 35일에서 40일 후면 이렇게 순을 잘라줘야 되는데, 누가 일일이 꽃이 언제 폈는지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럼 또 쉽게 어떤 걸 보시고 아실 수가 있냐면요, 이제 날짜로 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 중순경쯤 이제 참깨를 심으셨다면 8월 상순경에 순 자르는 일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늦게 6월 중순경에 심으셨다면 한 8월 22일 경쯤 이제 순 자르는 일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마디수를 세어보시면 좋은데요, 이 순 지르는 마디는요 20에서 25마디 사이를 자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따져보고 마디를 한번 세어봐서 한 20개에서 25마디 정도의 꽃두가 달렸을 때 딱 적심하는 방법. 그러면 이 순 지르는 그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요, 보통 수확 시기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 참깨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수확하기 전 20일 전에는 이 일을 순 자르는 일을 맞춰 주셔야 수확하기 전까지 이 위에가 꽃을 적심하고도 깨가 잘 연글 수가 있으니까요, 요런 거 저런 거 따져보셔서 수확을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꽃들이가 어떻게 잘 여물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깨를 아래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 꽃두리가 맨 아래는 달리지 않습니다. 보통 거의 무릎에서 허벅지 사이 정도 높이부터 이제 꽃두리가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꽃두리가 달렸는데, 꽃두리가 보면 위아래로 이렇게 지그재그 달린 게 요게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꽃두리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이제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요 놈들이 아마 노린재 이런 것들이 와서 쪽쪽쪽 빼먹고 간 거예요. 여기 꽃두리에 보면 노린재가 붙어 있습니다. 요놈이 와서 이렇게 참깨가 여무는 꽃두리를 쪽쪽 뽑아 먹어서 참깨를 여무는데 아주 방해하는 방해군이죠. 이놈 이리 와. 딱 걸렸어. 안돼 도망가봐. 떨어졌어. 너 딱 걸렸다. 이리 와. 노린재 발견. 요놈이요 이렇게 참깨 꽃두리가 생기면 아주 쪽쪽 아주 그냥 빼먹어서요 참깨를 수확을 잘 못하게 만드는 범인입니다. 범인 검거. 그래서 노린재 방제를 꾸준히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야 풍성한 참깨 수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에 이제 색깔이 더 통통해지고요. 색깔도 더 진녹색이 되어가면서 이거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저는 이제 조금 큰 게 이제 한 13마디 자란 것 같아요. 자, 뒤에도 여기서부터 한번 세어보면 아래에는 그닥 많이 안 달려요. 보통 이렇게 조금 한 2개 정도 달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저는 지금 두 개 세어보니까 13개에서 15마디 정도 지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따가 순 지르는 작업을 해줘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순 지르는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 맨 위에를요, 그냥 똑 끊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얘 꼭 끊어주면 얘가 지금 더 이상 마디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저는 여기를 적심하지 않고요. 요걸 일찍 적심해 주게 되면 요 아래가 정말 눈에 보여지게요 통통해지더라고요. 제가 저희 거 아니라 이웃농가 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웃농가 참깨밭인데요. 여기 이웃농가는 참깨를 한 5월 중순에 일찌감치 제때 심으셨고요. 이렇게 보면 위에를 뚝 따가지고 순 지르는 작업을 해주셨어요. 여기 같은 건 이렇게 순 지르는 작업을 해준 거고요. 위에 이렇게 아직까지 꽃이 달린 거는 이제 순 지르기를 안 한 거죠. 자, 이렇게 점점 꼬투리가 여물어 가면요. 자, 이렇게 빛깔도 초록빛도 아주 선명한 녹색으로 변하고 이 안도 점점점 통통해진답니다. 자, 이렇게 수확하기 앞두기 20일 전에는 순 지르는 작업을 맞춰주시고요. 자, 그런 거 따지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자기의 꼬투리가 이제 화방수가 열려있는 마디를 세어보시고 20에서 25마디 사이를 순을 잘라주시면요. 수확할 때 참깨의 때깔이 뽀얗게 하얗게 예쁘게 된 참깨를 수확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참깨가 보통 한 2m는 넘게 크게 돼요. 그래서 전에 참깨줄을 2줄을 묶어 주었는데요. 좀 간격을 여유 있게 뒀더니 저 같은 경우는 2줄만 쳐도 쓰러짐 방지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도 아직도 참깨줄을 좀 쳐주지 않으셨다면 이제 태풍이 오는 시기 8월 태풍도 오고 이러니까요. 자, 참깨줄을 매 주셔서 참깨가 쓰러지지 않게 방지하시는 일도요. 참깨를 또 수확을 또 다수확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시니까요. 참깨줄 묶어주는 일과 그리고 노린재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다수하게 방법이니까요. 한 번씩 방제를 해주시면 좋으세요. 자, 들깨 가족 여러분, 이렇게요. 오늘도 저는 밭에만 나오면요 아주 참깨꽃이 만발하니까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참깨꽃 바라보면서요 오늘도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빠빠이.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 참깨를 베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는 참깨 꼬투리가 제법 많이 열린 거 있죠? 이게 한쪽만 볼 게 아니라 여기 저기 잘 벌어져 있는지 잘 봐야 하나 봐요. 안쪽으로는 좀 많이 벌어져서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들고 얼른 출동했는데요. 이제 참깨를 베실 때는 낫으로 베셔도 되고 가위, 전지가위 같은 걸로 자르셔도 되는데 수량이 많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서 전지가위로 이렇게 똑딱 자르는 방법이 깨가 많이 흔들리지 않고 되고요. 아래 꼬투리가 한 2-3개 정도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아, 요건 노린재 구멍 뻑 뚫린 거 노린재가 먹고 간 거야. 여기 밑에 구멍은 노린재가 먹고 간 흔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2-3개 정도 벌어졌으면 이제 참깨를 베는데요. 저는 이제 수량이 조금 있으니까 낫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2-3개 같이 잡고 이제 낫으로 베실 때는 얘를 일직선으로 베시면 안 되고요. 사선으로 약간 베야 돼요. 그래야 잘 벨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쭉. 자, 나는 참깨를 보면 이게 깨꼬투리가 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칼로리 챙챙 헤이 이거 뭐라 여보 이거 뭐라 그러지? 페이식이 생각나는지 몰라. 청청청청. 야, 깨 떨어진다. 아, 맞아, 깨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장난하시면 안 되세요. 깨 떨어져요. 깨 한 톨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베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옮기실 때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싹 큰, 자, 들깨 아줌마도 이 자루 속에 숨어질 만한 크기의 사이즈의 쌀자루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참깨를 여기에 놓을 때는요. 이제 깨송이가 밑에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마대자루를 놓을 때도 가운데 딱 나면 요 밑으로 깨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대자리 올려놓을 때는 아래에 잘라놓은 이 꼬투리가요. 여기 마대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해야지 이동하실 때 참깨가 쏟아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유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큰 마대자루나 이동할 수 있는 천을 준비하셔서 참깨를 수확하셔야 돼요. 여기 봐. 여기 너무 많이 벌어졌다, 여기는. 꼬투리가 열려 있습니다. 한번 열어서 시방 안에 깨가 얼마큼 열려있나 한번 봐야 되겠어. 요 안에 또 배를 까면 요 사이에 쫙 씨가 얼마나 있을까? 한 세 보고 싶어, 여보. 어메, 예쁘게도 있다. 줄 맞춰 나란히 이렇게 줄 맞춰 있어. 와, 예쁘지?
하나에 몇 개, 꽃들이 하나에 몇 개 있을까? 세보고 싶어요, 어쩔 때. 나중에 집에 가서 세세요. 맞아. 오늘은 비가 오기 전에 얼른 수확해야 되니까. 어머, 씨알 색깔 너무 이뻐요. 하얗게 뽀얗게. 한번 내가 털어볼게. 그래, 참깨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뽀얗게 돼야 돼. 색깔이요, 참깨는요, 색깔이 갈색불보다는 이렇게 뽀얀. 잘 됐네. 잘 연그렸구만. 이렇게. 여기 반쪽에서 한 요 정도 터니까 요 정도 나왔어. 입니다. 이렇게 깨가. 이거 모아서 1kg 되고 2kg 되고 얼마나 많이 모아지는 거야. 깨 한 방을 위해서. 그 참기름이 얼마나, 그니까 이 참기름 한 병 나오려면 이 깨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대박 많이 필요하겠다. 그지 여보? 언제 기름 짤 때 한번 여보 참깨가 몇 개 들어갔는지 미션 한번 해봐요. 이거 몇 개인지 한 세보세요. 응. 자, 이렇게 참깨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좋다, 좋아. 자, 마대에 이제 넣고요.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계속 이만큼 넣는데 뭐. 자, 이렇게 쫙 감아주고요. 하나, 둘. 어메. 아이고, 창피해. 아유, 창피해. 걸렸어. 끈에 걸렸습니다. 지금 비 온다 그래서 끈을 뜯어주고 했어야 되는데, 오. 자, 이렇게 해서 자, 하우스 안으로 이동합니다. 참깨를요, 다 베고 나서 하우스 안으로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날 비 소식이 있다고 해서 들깨 아줌마랑 저희 머스님이요, 정말 가로등 불빛 아래, 달빛 불빛 아래요, 느낌적으로 낯을 베면서 다 이렇게 일일이 옮겨놨는데요. 이렇게 옮기고 나서 이제 또 해야 할 일. 제가 이 이파리를 요소로 희석을 해가지고 옆면 시비를 해서 잎이 떨어진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리 잡고요, 일일이 띄워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띄고 또 띄고 해도요, 그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띄워주지 않고 그냥 건조해도 돼 있지만, 이제 문제는 건조해서 털고 나면요, 이 쭉정이가 또 이게 바삭바삭 바스러져가지고 가루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때문에 또 깨를 선풍기로 날리는 작업이나 선별을 할 때 또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파리를 다 제거를 하고 건조를 하고서 털어주면 선별할 때 좀 용량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많다 보니까 이 일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팍팍 좀 줄어들어라. 팍팍팍팍 줄어들어라. 쭉쭉쭉쭉 줄어들어라. 아니 어머니 이게 딱 완전 칼싸움하기 좋아. 와 대박. 응. 이렇게 짱짱한 놈으로 씨알해요 우리 어머님이. 아니 진짜 이거 어제부터 완전 무한 반복입니다. 따고 또 따고 안 줄어요. 들깨 가족 여러분 오셔서 참깨잎 좀 따주세요. 참깨잎이 안 줄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 옆에서 흑장미로 오셨어. 지금 어머님이 오자마자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진짜 제발 참깨잎아 다 떨어져 버려라. 어머니 노래 한 곡 하게. 어머니 소양강공 처녀 알아? 못 불러? 해저무은 아닌가 이거? 소양강에 아이고 매일 지금 따고 계속 반복이 돼서 지루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랑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참깨는 풍년이지만 참깨잎 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 이렇게요 참깨가요 하나하나 손이 가는 일이 엄청납니다. 진짜 따도 참깨가 줄지를 않아. 지금 어제부터 지금 이틀 동안 지금 따고 있습니다. 좀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참깨를 수확해서 참기름 한 방이 짜지는 그 과정이요 이렇게 힘듭니다. 또 열심히 따고 올게요. 자 참깨단 세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3개로 해도 되고요 4다리로 해도 됩니다. 요거는 4다리야 4다리. 자 어머님이요 좋은 끈 묶는 것까지 빌려주셨어요. 집에서 가져와서. 자 1단 2단 3단 4단을 놔도 되고요 3단을 놔도 되고요. 자 묶을 때는 어머니 가운데 묶으라 그랬지? 아니요, 조금 저 위로. 자 이렇게 절반보다 조금 위쪽으로 가서요 묶으시고요. 저는 여기서 묶을 줄 알았더니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그냥 돌돌돌 말아. 나는 꽉 한번 묶거든요. 근데 풀기 힘드니까 꼰 다음에 그냥 살짝 집어넣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매듭 묶지도 않았어. 그리고서 요 놈을요 떡하니 놓습니다. 요때 중요한 건 아랫단은요 똑같이 놔야 돼요. 그래야 내 다리가 쫙쫙 벌어집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대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한 단 한 단 세웠더니 어렵대. 쉽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도 세워보고 자 이동 갑니다. 짜잔, 하얀 카페트 여기다 이제 쭉쭉 벌려가지고 세우고요. 자 여기는 또 이런 식으로 거치했어요. 이 거치대는 작년에 저희가 사용했던 거치대를 또 활용하는데요. 저희 신랑이 작년에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 단씩 묶었습니다. 한 단씩 부치단으로 묶어가지고요. 지그재그 세워서 이렇게도 건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다리 만들어서 건조도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건조를 하시게 되면 또 편하게 건조를 통풍이 잘 되게 잘 말리실 수가 있으세요. 털.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참깨 터는 날입니다. 드디어요 참깨를 잎을 몇 날 며칠 걸려서 띄고요 이렇게 참깨를 터는데요. 오늘은 저희가요 새로운 방법으로 참깨를 아주 쉽게 털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치대가 긴급 만든 거예요. 요게 뭐냐면 해먹이라고 아이들이 그 천 그네 같은 거 타는 거 있거든요. 그 해먹을 이용해서 나무 짝대기 하나 걸쳐 놓고요 이렇게 뒤로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니까요 너무 쉽게 잘 털리는 거 있죠. 자 이렇게 털기만 하면요 깨가 밑으로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한번 요거 밑에 한 번만 깨 얼마나 잘 떨어지는지 한번 봐봐요. 갑니다. 밑에서는 안 보여요. 밑에서 안 보여요? 참깨를 들기만 하면요 깨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 참깨눈이 내려요. 자 이렇게 참깨잎을 떨어주고 참깨를 터니까요 깨끗이 아주 선별이 쉽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털어주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사진 살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깨끗끼리 모아준 다음에요. 자 이제 얘가 바짝 말렸기 때문에 꼬투리가 송이송이가 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선별하실 때 자 보세요. 참깨잎을 떨어지고 깨를 선별하면 이렇게 이런 꼬투리 쭉정이만 떨어지고 깨가 좀 많이 깨끗하게 선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꼬투리가 떨어지면 이런 꼬투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참깨를 그 짜투리 참깨를 제가 미리 털어서 이런 먼지 같은 게 많은데 자, 이제 바닥에 떨어진 이제 꼬투리는요 1차 선별을 하실 때 이런 채반이나 아니면 요거는 이제 들깨나 참깨가 빠지는 채망이에요. 좀 구멍이 커요. 요런 걸 활용하셔서 깨가 이 위에 있으면 이게 깨만 떨어지고 쭉정이만 위에 남거든요. 아니면 저는 큰 채반이 있어서 이렇게 놓고 이 꼬투리를 이렇게 툭툭툭툭 해주면요 참깨만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차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선별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선별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되니까요. 채반이나 구멍 넓게 찔린 채반 요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참깨를요 이렇게 일일이 선풍기로 한 올 한 올 바람을 날리면서 선별 작업을 합니다. 자 삐약삐약 꽃은 참깨를 익어라. 자 수확한 후에 이렇게 참깨를요 잘 건조하시면 되고요. 참깨 수확했습니다.